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연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올라갈 땐 좋았는데 아침에 쭉 밀려버리죠. 장중에는 낙폭이 굉장히 커지긴 했었습니다만 막판에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낙폭을 조금씩 회복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 네, 금융투자가 순매수 전환이 되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그냥 그대로 우위로 가져가면서 수급에서는 조금 불리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대체적으로 차익 매도가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경계성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대형주가 밀리니까.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이 요즘에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세인데 요건 알고 계시죠? 중국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튬 관련 종목군들로 있을 때는 또 조그만 종목군들이 지금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중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흑연보다도 리튬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원전 관련주들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는데 어제 올라간 건 대부분 다 반납했고요. 어제 올라간 거 이상으로 또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 어제도 안 올랐는데 오늘 또 떨어진 종목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 요인이 됐던 것 같다 보여집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은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쪽은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뭐 그 외의 종목들 뭐 코스닥 쪽에는 바이오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뭐 그 방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버티는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글쎄요. 시장이 다 같이 밀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최대한 덜 밀리는 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3169포인트. 아직은 지지선 위쪽이죠. 21선 위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지라인 때 3160포인트 위쪽입니다. 그래서, 3160포인트까지는 봐야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격이 높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얼만큼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은 조정이 나올 때 61선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대차게 나온다 하더라도 290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말 재수없다면 2700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의 분위기로 봐서는 2700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00도 어지간해서는 깨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위쪽에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공매도 이런 게 쏟아지게 되면 단박에 한 방에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장이 그래도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딱 29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변동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공매도와 신용에 의한 그런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21선 314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61선 저기 그 매물대 3060포인트 요 두 가지 지지선만 잘 보시면 되고요.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주가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5일과 20일선 데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3100포인트가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꼭 신경 쓰셔야 되겠죠. 저는 뭐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해서 현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런 현금들이 쓰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왔을 때 가격이 싸진 종목들 이제 주워 담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싸게 좋은 주식을 많이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들을 잘 노리셔야 되고 거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요, 뭐 수익이 조금 변화될 것 같은 종목들, 수익이었는데 뭐 깎일 것 같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도를 조금씩 들어가시면 조금 더 가벼운 포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막판에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이 있었던데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내일 미국 증시가 좀 애매하게 끝나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지지선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네,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12시부터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런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네, 위쪽에서 떨궈주는 형태의 모습들은 뭐 공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유는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지들끼리 때리면 뭐 받아주는 물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방에 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밀고 나면 다시 올렸다가 또 개인들 유도했다가 다시 떨궈주고 이런 형태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은 800포인트 지지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100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아마 지지선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도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정이 이미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반등 기다렸다가 반등해서 팔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지지선 여부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현물에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아까 장중에는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한 번 더 다시 팔아가지고요. 네, 지금 1,600억까지 매도 규모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금융투자애들은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워낙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팔아졌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밑에서 조금 받아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역시도 오늘 매도를 했다라면 아주 주가가 큰 폭으로 더 많이 빠졌겠죠. 마지막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받아줘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먹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열심히 또 그 상대적인 물량들을 주워 담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데 수급이 우호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2.65%. 자, 하락은 일단 더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66,000원에 끝났지만 지지 포인트가 저 위쪽 저 아래쪽에 자 62,500원, 63,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에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간 부분들 또 살짝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뭐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된다라면 실적 발표고 나발이 구간에 주가를 한 번 더 뺐다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에너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KB금융이나 뭐 현대차, 셀트리온 뭐 등등등은 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8%대 하락입니다. 어제 5% 올라오고 오늘 8% 빼는 것은 반칙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원전 관련 섹터들이 다 같이 밀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오늘 한전기술도 네 제법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은 뭐 외벽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이제 업황, 네 원전 쪽으로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있고요. 네이버,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조금 약한 모습인데 아주 약하진 않아요. 또 올라간 것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짬뽕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원전이 가장 큰 변동성 좀 보였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조금 올랐어요. 네, 86,0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도 떨어지죠. 아까 하나에로는 좀 괜찮았는데 이거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한국조선해양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하락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LIG넥스는 오늘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산주 섹터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조방원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 네, 그 외에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이거 흑연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약세인 것 같아요. 근데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리튬이 더 세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배터리 쪽이나 이런 거 뭐 흑연 이런 쪽 말고 리튬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좀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요. 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로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죠. 네, 그 다음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쪽이 좀 낙폭이 좀 키워졌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보합이긴 한데 오늘 상승이 있다가 떨어진 모습이어서 좋진 않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코스닥 쪽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 지금 10% 정도 해가지고 네, 모양이 굉장히 안 좋고 뭐 엔터주라든지 뭐 그 다음에 저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만 여기 마이너스 0.24니까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요것도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이 내일 연결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단기적 조정을 얘네들도 피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올 때 얘네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단기적 조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여지죠. 자,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등락 현황은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매우 안 좋습니다. 211개 종목 상승이고요. 687개 종목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99개 상승이고요. 1248개 하락이죠. 그러면은 1900개 정도 오늘 하락했다 보셔야 되는데, 와, 1900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계좌도 별로겠다 생각이 좀 들죠. 자, 상승률 보시면 디모아, 리튬 포어스 이런 거예요. 리튬 포어스. 그다음에 여기 또 리튬이 또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갔네요. 환기짝 붙으면서. 이쪽 관련한 부분이 많이 올랐고, 오늘 포바이포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네요.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비전웍스, KR모터스, 형제글로벌, 네,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 있죠? 네, 조그만 종목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네. 저희 YG 플러스는 오늘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14%밖에 안 올랐네요. 그 다음에 KCP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BH, 산돌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자, 이런 종목들은 근데 주가 상승률이 시총이 굉장히 작았던 종목이라서 실제로 이제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리딩 종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종목들이었죠. 자, 그런 포인트 있었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1.45 아침하고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하락률은요. 태영건설 오늘 많이 내렸네요. 15%나 빠졌어요. 그리고 핸디소프트, 캔버스N, 태웅도 오늘 많이 빠졌죠.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인스코비 등등등 해서 오늘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BHI도 오늘 크게 내렸네요. 9%. 이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썩 그렇게 반가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61선 지지가 나올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3.09 그럼 1.5 정도 마이너스 1.5 저도 마이너스 1.5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직한데요. 어느 정직하게 네, 시장 평균 정도 나왔다. 2%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1.5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솔루션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알테오젠, 현대건설, 삼양식품 등으로 매도가 이어졌고요. 삼양식품도 이제 주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자, 금융투자는 뭘 했을까? 하나오션 이런 것들, 삼성중공업 오늘도 강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매수보다는 매도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기관 쪽은 일단 매도 우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삼성전자를 매도로 전환했네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려 2,300억. 야, 이거 엄청 팔았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도 나왔을 수 있겠죠. 현대차, 현대로템 등등등 매도는 이제부터 급격히 줄어들죠. 여기부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도가 집중된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나 엔진, 한국전력 이런 거 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시동을 걸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은 공매도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원전 관련 섹터들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불똥 맞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들 주의해서 대응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일단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이 조정이 계속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네, 지지선 여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지선 여부를 지켜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네, 좀 더 관망하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형태가 된다라면 조금 더 이제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런 단기 조정에 바로바로 매수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매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씩만 매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조정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